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교학사 교과서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모르게 수십 군데를 임의로 수정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단순한 오탈자 수정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검정 제도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내용 수정은 검정 취소 사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유은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학사가 교육부 승인 없이 수정했다는 교과서 내용들 어떤 것들이죠?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한 것도 있고요. 네. 자료를 아예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도 있고, 없던 문장을 새로 채워 넣은 것도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르면 단순한 작은 오탈자도 반드시 교육부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교육부 승인 없이 이렇게 수정해서 교과서를 냈다는 것은 검정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수정했다는 것들 오탈자는 빼고요. 네. 내용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것들 소개해 주실까요? 예를 들면 내용을 완전히 바꾼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 306쪽에 이와 동시에 공산당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문장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자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네. 이거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1947년 2월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47년 6월에는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언명하였다. 괴를 같이하여 공산당의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111자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운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띄어쓰기 오탈자 하나도 수정 심의할 때 이거를 교육부에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내용 자체를 아예 다른 부분으로 채우면서도 교육부에 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런 게 모두 몇 가지나 되죠? 모두 42건입니다. 네. 발견된 것이 42건이요. 네네. 네. 수정 시점은 언제던가요? 이게 이제 조금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이제 8월 30일 날 교육부가 8개 종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정 합격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의 정도가 아니라 워낙 오류가 많아서 네. 도저히 이거는 교과서로서 자격 기준을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거다. 검정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죠. 네. 그런데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7개 교과서까지 다 포함해서 8개 종류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10월 21일 날 네. 이 8개 종류 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를 하고 11월 29일 날 수정 권고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최종적으로 12월 10일 얼마 안 됐죠. 12월 10일 날 수정 사항을 최종 승인을 해서 이제 웹 전시본을 학교 현장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12월 10일 날 최종 승인 과정에서 자체 승인 앞서 얘기했던 교학사 교과서의 42건의 자체 수정을 했는데 교육부에 이것을 승인을 받지 않고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심의를 재심의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재심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10일 날 최종 승인 과정에까지 그러니까 수정 대조표라고 해서요. 네. 원래 교과서 내용이었던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 수정
권고 내용을 받았던 거, 그래서 수정 권고한 내용을 어떻게 바뀐 게 이게 수정 대조표가 이렇게 쫙 만들어집니다. 네. 그 표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이 42건은. 네. 그리고 12월 18일부터 이제 그 전시본, 그러니까 인쇄해서 다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학교 역사 교사들이 이 8개 종류의 교과서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시본을 12월 18일 날 모든 고등학교에 내려보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8개 종류 중에서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내려가고 나니까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 대조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수정된 내용들이 발견이 된 거죠. 42건이.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의 조종환 의원님이 이미 지난 12월 24일 날 보도자료를 내서 이 42건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제 법안 의결하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교육부 장관에게 이것을 물었더니 네. 교육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교학사 교과서를 감싸는 것이 아주 도를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임의 수정, 네. 이걸 교육부 장관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걸 뭐 묵인해 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정 합격할 때부터 네. 검정 승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교학사 교과서를 끼워넣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편법과 그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네. 요번에 이 42건이 빠진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몰랐었다고, 그러니까 알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교학사 교과서가 워낙 그 오류 투성이었어가지고 네. 뭐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검정 합격 발표 후에도 다른 교과서에 한 3배가 넘는 그 수정 보완 권고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수정 보완 권고를 받은 것에도 부족해서 375건을 자체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고치고 고쳐도 끝이 없을 정도로 계속 고쳐야 될 게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2월 10일이 최종 마무리를 져야 되는 날짜였는데 이때까지도 그 발견된 게 계속 발견이 되니까 교육부의 보고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42건을 자체적으로 그냥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네. 그러니까 이게 42건이 누락됐는데 뭐 띄어쓰기고 맞춤법이고 그런 거니까 임의로 그냥 수정해서 절차도 밟지 않고 이 전시본을 이제 학교 현장에 내려보낸 건데요. 교육부도 워낙 이게 오류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할 정도로의 이 물리적 시간도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냥 이것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네. 봐주기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죠. 네. 이게 발견이 안 됐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수정 대조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교학사 교과서가 전시본으로 학교 현장에 내려간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42건보다 더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네. 그런데 지금 이 42건이 보도자료까지 저희 조정환 의원님이 내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정 취소의 그 요건이 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거는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수정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고 검정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그 자체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중을 따져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도 그냥 고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교육부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네. 지금 국정감사 때부터 이 채점표, 이 8개 한국사 교과서를 채점했던 채점표 그리고 이 검정위원들 요번에 수정했던 뭐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그 수정심의위원회나 이런 명단들 회의록들
자료를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장관에게 계속 그 책임을 물었더니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도 제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채점표나 그 수정심의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과정을 보면요. 교육부가 아무리 문제투성이어도 교학사 교과서는 반드시 이번에 끼워 넣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부 위에 교학사 교과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42건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문제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대서 그냥 시간 끌기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30일이면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을 다 마쳐야 합니다. 이달 30일이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주말이고요. 30일이면 월요일인데 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고 교학사 교과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어찌됐든 간에 8종의 역사 교과서가 모든 고등학교에 이미 다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웹 전시본 형태로. 그러니까 웹 전시본이 이제 샘플본으로 인쇄가 돼서 8개 종류가 그러니까 샘플본만 내려간 거죠. 전체가 인쇄가 돼서 내려간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채택이 되면 그 채택된 교과서 그 학교 학생 수만큼 이제 인쇄는 전체적인 거는 채택된 이후에 하고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은 웹 전시본은 아니고요. 인쇄본이긴 한데 학교의 숫자, 네. 이 샘플본이죠, 그러니까. 네, 내용은 같은 것이고요. 네. 선생님들이 보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절차가 이미 다 끝난 거고 채택만 남아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사들이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어떤 걸 채택할 것인가 그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지금. 예. 절차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의 의지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채택이 이루어진 교과서를 검정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검정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정 취소가 된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혼란과 학생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검정 취소를 하는 것이 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취소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네. 이미 이게 뭐 법령 위반을 한두 개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대로면 10월 중순이면 채택까지가 다 끝났어야지 역사 교사들이 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벌써 한 2달 이상을 이렇게 늦춰져 왔고 그 늦춰진 이유가 사실은 교학사의 그 무수한 오류를 봐주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벌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발견이 되고 또 수정이 되고 이렇게 법령을 위반한 게 명백하게 이 발견이 됐는데도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반드시 이번에 끼워 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끼어 들어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경우에 그 학교에서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보도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혼란과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 혼란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교학사 교과서는 굉장히 알려진 것처럼 그런 교과서가 아니고 나머지 7개 종류의 교과서가 이른바 그 좌파 교과서다. 뭐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그 홍보물,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불법 홍보물들을 배포하거나 학교 현장에 공문으로 내려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이라 하면 어떤 기관이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이미의 그 학교 운영위원 대구 지역의 경우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는데요. 네. 대구에 제가 지금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뭐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제가 그 공문을 옆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대구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 협의회 뭐 이런 유사한 명칭의 단체에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공식적으로 있는 단체가 아니라 임의 단체더라고요. 네. 그 단체의 명의로 각 학교에 어떠한 교과서가 문제가 있고 어떠한 교과서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뭐 이제 채택에 이렇게 참고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 형식의 유인물을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부가 지침에 따라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 한 건이 아니고요. 불법 홍보물도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 발견된 것이었는데 청년 단체 이름으로 각 학교 현장에 이 무슨 선거 홍보물 같은 네. 그 16페이지짜리, 12페이지짜리 그런 홍보물들이 배포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자, 당에서는 이 교학서 교과서가 이대로 그대로 채택의 선택의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나 채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그 자발적으로 공식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학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역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그 국민적 상식적 눈높이에서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우리 학생들에게 교과서로서 가르칠 수 없는 거라는 게 너무너무 그동안의 언론 보도만이 아니고요. 네. 그 역사학자들 그리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왔었던 역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채택률이 그래서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행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한 신문에도 용산구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역사 선생님들한테 교학서 교과서 선정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무리를 빚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교장 선생님들의 협의회 같은 그런 강남 지역 고등학교 교장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제외하고 교과서를 선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들이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압력이 가해져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런 압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채택이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상임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민주당이 했더군요. 예, 저희가 어제도 너무 정말 교육부 장관의 답변이 너무나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이고 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어쨌든지 그 봐주기 하기 위한 꼼수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어제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당론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30일 날 채택이 되면 벌써 이제 며칠 주말이면 끝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오늘 전체 회의를 요구를 해놨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지금 이 전체 회의를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야당 단독으로 지금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아예 나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장관 책임을 명백하게 이 책임져야 되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할 것이고요. 네. 이 역사적인 죄가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저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조계사 다녀오셨죠? 네네네. 네, 박태만 수석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까? 저희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네. 거기 조계사 측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절 밖으로 나온다든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신변상에 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네. 직접 뵙지는 않았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아마 그 협상이 재개된 상태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네네. 네. 협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새벽에 이제 6시부터 다시 협상을 한다고 들었고, 이제 어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 조계사에서 이제 화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양측에 중재를 하고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노조 쪽 입장에서도 양보한 수정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정부와 코레일 쪽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속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협상이 또 잠정 중단이 됐군요. 뭐 결렬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뭐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러니까 노사 그리고 정치권의 정당이나 종교계까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협력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요청들과 또 국민의 여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화로서 이것을 풀 수 있도록 그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노사가 협상을 하겠다고 다시 마주 앉았고 정치권과 종교계까지 나서서 대화로 풀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참 이 사회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참 하여튼 일단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니까 뭐 잠정 네. 중단이지만 결렬은 아니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네. 민주당 네.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